채무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에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건데 개인회생의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신청하면 면책 받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바로 알아봅시다. 개인회생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신청, 개시, 인가, 신청, 개시, 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해 주세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알겠다,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자, 변제금 납부하는 것을 시작하시라, 이렇게 개시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게 2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이고, 개시 결정을 받고 채권자 집회기일 한번 갔다 와서 인가 결정을 받고 재판을 완전히 끝내게 되는데 이 과정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다 합치면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시할 때부터 변제금을 내는데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3년을 납부하시는 거니까 변제 3년이 끝나고 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채무자별로, 법원별로, 재판부별로 편차가 큽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몇 개월 만에 끝난다 이렇진 않고, 짧은 사람은 한 달 만에 개시 결정 받는 사람도 있고, 긴 사람은 개시 결정 받는데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대부분 재판을 끝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작을 합시다. 신청이란 말은 나의 재판을 시작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소를 제기한다, 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개인회생은 소송은 아니고 신청사건인데 뭐 똑같은 말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해서 나의 개인회생 재판을 시작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에서 검토를 다 해봤는데, 소정의 심사를 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다, 변제금을 월 50만원으로 결정해서 그거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자, 그게 개시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금 내기 시작해서 변제금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납부하고 또 그 사이에 채권자 집회기일 한번 갔다 온단 말이죠. 채권자 집회기일 갔다 왔는데 채권자의 주장을 들어봐도 별 이상이 없고 변제금도 한 번, 두 번 잘 내고 있다, 그러면 재판 끝낼 테니까 알아서 변제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가결정이죠. 그리고 3년 변제를 끝나고 나면 내가 변제한 거 빼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되잖아요. 그게 면책결정입니다. 이제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을 상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서류 준비.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상담을 하고 수임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물론 혼자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께서 개인회생을 평소에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고 그 시간에 자기 본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돈이 되고 이득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와 관련해서는 부채증명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요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발급을 받습니다. 각 카드사와 은행, 저축은행 찾아가서 이 채무자에 대한 오늘까지 발생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을 받는 겁니다. 재산에 관련된 서류도 제출을 해야겠죠.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 등록 원부, 내 예금 계좌 얼마 남아있는지 내역, 전월세 계약서, 이건 보증금이 나와 있으니까요. 소득에 대한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월급 받는 사람은 원천징수 영수증, 그리고 계좌 내역 한 달에 얼마씩 받는지도 보여주고, 파업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도 제출하고,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안내를 받으시고 같이 체크를 해가면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마이데이터라는 앱을 통해서 부채증명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관에 채무가 있는지 이걸 일괄적으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계획상으로는 2026년부터 시행인데 항상 계획보다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머지않은 기간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서류를 다 준비했으니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서류를 전부 다 준비하시면 그 서류를 변호사 사무실에 주시면 변호사가 타이핑도 치고 작성도 하고 스캔도 하고 복사도 하고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이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하고 3일에서 7일 정도가 있으면 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회생을 시작해주세요 이런 뜻이고,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독촉하지 말고 추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채권자의 독촉 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지금 개인회생 준비 중인데 채권자한테 전화가 오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서류 준비 중인 상태 있죠. 아직 신청서 제출까지 안 했다. 이때는 채권자가 전화 오면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카드사 직원들도 개인회생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개인회생 신청 들어가서 금지명령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압류 가압류해봐야 금지명령 받은 이후로는 할 수가 없고, 기존에 돼 있던 압류 가압류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익 없는 돈을 써가면서 법비용을 써가면서 추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준비 중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신청하자마자 1초 만에 사건 번호를 바로 주거든요. 신청한 이후에 채권자한테 전화가 오면 사건 번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카드사 직원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여러분 사건
번호를 입력하면 진짜 개인회생 하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불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금지 명령이 나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알아서 금지 명령을 각 채권자에게 송달을 다 해주기 때문에 뭐 별도로 개인회생 한다, 전화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정서 제출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개인회생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무조건 통과 이럴 리는 없잖아요. 무조건 탕감해주겠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개인회생도 하나의 재판이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해줄 만한 사람만 해주겠죠. 예를 들어서 재산을 은닉했다거나 사기 범행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들은 이게 궁금하죠. 재판에 몇 번 나가야 되나 이게 궁금하신데 안 나갑니다. 0번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혼소송 이런 거 보면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 법원에 같이 나가서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울고 변호사는 변론하고 뭐 이런 영상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은 서면으로 심리하기 때문에 법원하고 변호사 사이에 서면으로 주고받기만 하지 별도로 법원에 나가는 건 없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부를 권한은 있습니다. 법원에서 의구심이 있으면 채무자를 불러서 신문을 해볼 수는 있지만 부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서면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데 법원이 변호사한테 서면으로 물어보겠죠. 입금 내역을 제출해봐라. 관련된 소명 자료도 제출해보시라. 입출금 통장에 입출금 내역이 궁금하다. 입금 받은 건 왜 입금 받았고 출금한 거는 어디에 썼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시라. 이런 식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변호사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변호사는 서면으로 답변해야겠죠. 나가서 답변하는 게 아니니까. 법원이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을 보정 권고라고 하고 변호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답변서를 법원에 다시 보내주는 것을 보정서를 제출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은 뭘 물어보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대출금 사용처 이거 당연히 물어보겠죠. 돈 빌려서 어디에 썼나? 숨겼나? 은닉했나? 도박했나? 사치했나? 탕진했나? 병원비인가? 자녀 교육비인가? 생활비인가?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돌려막기인가? 대출금 사용처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리고 내 예금 통장에서 돈 출금한 거는 어디에 썼는가? 사용처를 물어보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제출을 하면 신용카드 어디에 사용했는가? 사용처를 물어보겠죠. 그리고 지금 재산이 있는지 물어보고 재산을 혹시 처분했다면 작년에 아파트 팔았다면 팔고 받은 돈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고 친인척이나 친구한테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왜 그 돈을 이체해줬는지 이것도 물어봐야겠죠. 재산 은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직장이 있는지도 궁금하겠죠. 몇 년 동안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런 건 별로 안 물어보겠지만 방금 취업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거 가짜 직장인지 아닌지 궁금하니까 물어보겠죠. 여러 내용들을 검토했을 때 변제율을 높이는 게 좋다고 보면 변제율을 높이라는 보정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은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가 대략 소요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인가? 물어볼 게 많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 200 받는 사람이다. 그럼 200 받는 것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걸로 끝이죠. 근데 내가 개인 장사하는 사람이다. 근데 매출도 매달 들쑥날쑥하다.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비용도 매달 내역이 다르다. 이런 사람들은 매출 다른 내역, 비용 다른 내역 이런 거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제출해야지 한 달 평균 순이익을 산정해 볼 수가 있으니까 제출할 자료가 많죠. 나는 재산이 지금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다. 이러면 재판이 빨리 끝나겠죠. 그렇지만 작년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처분했다. 이런 사람은 아파트를 얼마에 팔았는지, 팔고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다 답변을 해야 되니까 재판이 길어지는 거겠죠. 나는 돈이 생기면 신용카드만 썼는데 전부 다 생활비다. 5만원 10만원 생활비 쓴 게 전부다. 이러면 재판이 빨리 끝나겠지. 근데 현금 출금한 게 많다. 근데 현금 어디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현금 어디에 썼는지 계속 물어보겠죠. 답변을 못하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할 것이고 이러면 재판이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볼 게 많을수록 재판은 계속 길어집니다. 자, 네 번째 단계에는 보정서를 다 제출해서 법원의 궁금함을, 법원의 의구심을 전부 해결해주면 법원이 보고 아 그래 개인회생을 해줄 만한 사람이구나. 개시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시결정문을 보내주게 됩니다. 개시결정문을 보시면 채무자에 대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한다. 변제금 내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내려주면서 채권자 집행기일을 잡아서 미리 통지를 해주거든요. 8월 6일에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9월 15일에 사별관 3층 6호 법정으로 오라고 채권자 집행기일을 미리 알려줍니다. 개시결정, 변제금 결정했으니까 이제부터 변제금 내기 시작한다고 개시결정이 되는 겁니다. 개시결정 받으면 재판의 95%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신청하고 개시까지 2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개시결정 받으면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절차는 채권자 집행기일에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방금 보셨듯이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채권자 집행기일 장소를 지정해서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그날 채무자는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론상 의미는 채무자의 상대방인 채권자한테도 절차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채무자 말만 믿고 채무자가 너무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채무를 탕감해주겠다 이럴 순 없잖아요. 반대편에 있는 채권자 말도 들어는 봐야 되잖아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니까 채권자한테도 절차권을 보장해주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을 해야겠죠. 저 채무자가 숨긴 재산이 있다. 가족 명의로 숨겨놓은 사업이 있다. 나 너무 억울하다. 무슨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해서 채권자에게 자기의 변제 계획안을 설명을 하고 채권자가 물어보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실무상으로는 채권자 집회기일에 출석하시면 채권자는 아무도 오지 않고 채무자만 잔뜩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출석 체크처럼 본인 신분 확인만 하고 절차가 종결이 되니까 그래서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으면 거의 95% 정도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채권자 집회기일 한번 갔다 오면 바로 인가결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채권자 집회기일 못 가면 어떻게 되나? 폐지가 되죠. 개인회생이 유지가 안 되겠죠. 폐지가 되고 무효가 돼버리는데 여기 보셨겠지만 8월 6일에 개시결정하면서 8월 7일에 채권자 집회기일 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일정이 겹쳐서 못 간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미리 알려주니까. 그리고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되면 사유를 설명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단 주의하실 게 개시결정 받고 변제금 바로 내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제금 한 번이나 두 번 내고 채권자 집회기일에 가게 되겠죠. 근데 그 변제금도 안 내고 결석해버리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즉시 폐지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개시결정 받고 반드시 변제금을 즉시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6번째는 인가결정 단계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소를 제기하면 판결 선고를 하면 재판이 끝이 나잖아요. 근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인가결정을 한 번 더 받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민사나 형사나 이혼소송 같은 경우는 재판이 시작되어서 판결 받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개인회생은 개시결정 받고 그 다음에 방금 보셨듯이 채권자한테 말할 기회를 한번 줘야 되니까 채권자 집회기일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변제금 잘 내는지 못 내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변제금 한 번 내고 두 번 내고 세 번 내고 잘 내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가결정을 내려서 재판의 끝을 내는 겁니다. 채권자도 별 불만이 없고 채무자도 변제금을 한 번 두 번 성실하게 잘 납부하는 것 같으니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 재판을 끝내겠다. 변제금 알아서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판을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단계는 면책결정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인데 변제금이 월 10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씩 36개월 변제하면 3,600만원을 변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변제 못한 6,400만원을 탕감받게 되는 거죠. 이게 면책결정입니다. 3년 변제를 완료하시면 내가 변제 못한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책임을 면해준다. 그래서 면책결정이 됩니다. 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내가 36번 완성은 못했고 12번 변제하고 중도에 포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6,400 탕감이 안 되겠죠. 개시결정 받을 때 면책을 해준 게 아니잖아요. 3년 변제 36번 다 냈으면 그때 비로소야 면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도 포기하면 면책 효과가 없는 거니까 물론 내가 변제한 1,200만원치는 유효한 변제가 맞는데 나머지 채무 탕감받는 효과는 못 받는 거죠. 36번 다 변제했을 때 그때 6,400만원 면책받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신용카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는 36번 변제 다 하고 면책 결정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회생한다는 사실 공공기록을 삭제하고 면책 결정 받은 때부터 다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데 최근에 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용정보원에 규약을 개정을 해서 1년만 성실히 변제하면 신용카드를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개정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과거는 3년인데 개정을 하여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개정은 한 상태이고 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원하고 신용정보원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1년 성실히 변제한 사람들은 신용카드 발급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36번 다 변제하고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채무가 생겼다. 물론 뭐 36번 변제하기 전에 채무가 생겼을 수도 있고 면책 받은 다음에 채무가 바로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재신청을 언제 해야 되는가? 개인회생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야지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개인회생 변제 중인데 한 절반쯤은 변제했어. 18번쯤은 변제했는데 채무가 많이 생겼다. 추가 채무가 또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면책을 안 받는 게 낫겠죠. 면책 받으면 5년 동안 재신청 못하니까 진행하는 거 빨리 포기해서 개인회생 폐지시켜버리고 추가 발생한 채무에 옛날 채무 다 합쳐가지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게 훨씬 낫겠죠. 면책 받는 순간 5년간 재신청 못하니까. 참고로 면책 못 받고 중도 포기하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결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재판을 시작해주세요. 이게 신청서 제출이 되고 변제금 결정해서 내기 시작하는 게 개시결정이 되는데 이게 2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 법원에서 소정의 심사를 해보고 개시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개시결정 받으면 재판은 거의 다 끝난 건데 그래도 채권자 집회기일은 한번 갔다 와야 된다. 요거 갔다 오면 인가결정을 바로 받게 된다. 이 전체 기간이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개시결정을 받고 3년 변제를 하면 원칙적으로 36회 변제를 하면 면책결정을 받게 된다. 내가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